KF-21 9호기 국산 엔진 조립 국산 엔진 램제트 마하2 8+ 기록 미국이 고개 속이고 인정한 엔진 특히 기술력 완전히 흡수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의 9호기에 국산 엔진이 장착되면서 한국 항공산업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이는 세계 항공방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장착된 국산 엔진은 램제트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엔진으로 최대 마하 2.8 이상의 속도를 기록하며 기존의 해외 엔진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성능을 입증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하는 것을 경계해왔으며 관련 기술 이전을 제한하며 견제해왔으나 결국 한국이 자체 기술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면서 미국조차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KF-21 9호기의 국산 엔진 조립 성공은 단순히 엔진 개발의 성과를 넘어 한국이 항공기 핵심 기술력을 완전히 흡수하고 자체적인 전투기 생산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전까지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엔진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첨단 분야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의 엔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며 이제는 자체 생산한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것이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항공기 제작 능력을 갖춘 수준을 넘어 엔진 기술까지 확보한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는 수출 시장에서도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산 엔진 개발 과정에서 미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했으며 미국은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압박을 가해왔지만 결국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이 국산 엔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개량을 진행 중이며 차세대 램제트 및 극초음속 엔진 기술까지 연구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전투기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KF-21 9호기의 국산 엔진 조립 성공이 한국 항공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독자적인 엔진 기술 확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전략 폭격기, 극초음속 무기 체계, 그리고 미래형 항공기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은 차세대 항공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 엔진을 활용한 스텔스 전투기 및 무인 전투기 개발까지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이 KF-21 9호기의 국산 엔진을 장착하며 독자적인 항공 전력 강화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방산 산업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21일 과천청사에서 25대 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안과 인공지능, AI, 유무인 복합을 비롯해 양자, 첨단 소재와 에너지 분야의 기획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에 필요한 엔진의 목표 성능과 사업 추진 방식 및 일정 등이 포함됐다. 방사청에 따르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들어가는 미국 업체 지의 F414G-400K 엔진인 14,770lbf 파운드포스 지구의 중력하에서 14,770파운드의 무게를 밀어 올릴 수 있는 힘
보다 뛰어난 1만 6천 lbf급 성능의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국방과학연구소를 주관으로 수행한 개념연구와 2024년 미래도전 국방기술 기획연구를 통해 민간군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분석한 로드맵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한경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미래전장의 기술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시험 비행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약 14년이 소요되고 비용은 3조 3,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관련 기관들과 협의 및 검토를 거치고 사업기간과 예산 규모를 고려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사청은 이날 2025년도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 추진계획도 확정하고 인공지능,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양자 분야, 첨단 소재, 에너지 등의 기획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직립형 다목적 무인잠 수정 개발 과제, 전투기 캐노피, 조종석 앞 유리, 용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 과제,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용 첨단 항공엔진 고온부 기반 기술 개발 과제에 올해 적극적으로 기획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많은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 과제를 기획 착수하면서 선진국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방알드 사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계획이다. 이 K방산 결산 K방산 기술력 입증 내년 미 손잡고 30조 수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KI 라그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방산 수출 목표를 3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북미, 유럽,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1일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방산 수출 증가 가능성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계약이 진행된 파이프라인에 기반한다고 분석했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는 방산 수출 목표 30조 원은 현재의 정치적 리스크만 없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며 이는 갑작스레 설정된 목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진행된 계약과 사업 개발이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업계가 많은 투자를 쏟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김 교수는 유무인 복합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 방산업계가 방향을 매우 잘 잡았다며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작전 반경과 운영 옵션을 다양화하는 스마트한 솔루션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주요 방산 기업들은 실적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34분기 누적 기준으로 지상방산 부문에서 6,9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5.2% 성장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잔고는 2022년 19조 9천억 원, 2023년 27조 9천억 원, 2024년 34분기 기준 29조 9천억 원으로 연평균 2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 수출을 유럽, 중동,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케아은은 F-50 수출 확대와 KF-21 개발 진척으로 34분기까지 2,05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T-50과 KF-21 계열의 수출 규모는 2022년 7,297억 원, 2023년 1조 5,620억 원, 2024년
34분기 기준 9,887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이라크와 1,357억 원 규모의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회전익 부문에서도 성과를 냈다. 릭넥스원은 올해 34분기 기준으로 1,68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방산 수출 규모는 5,577억 원으로 전년 3,821억 원, 대비 45.9% 증가했다. 특히 유도무기 천궁2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이라크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고스트로보틱스 인수와 해검 시리즈 개발을 통해 무인체계 기술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철도 사업 부문에서 2,94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0% 성장했다. 디펜스 솔루션 부문의 수출 규모는 2022년 1,937억 원, 2023년 6,826억 원, 2024년 34분기 기준 9,615억 원으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너우 전쟁 장기화로 지상무기체계 신규 수요가 증가하며 폴란드와 K2 전차 수출 계약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나시스템은 방산 전자 솔루션 부문에서 1,7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최근 이집트와 822억 원 규모의 K11 사격 지휘 체계와 K9A1 자주포 사격 통제 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정치적 불안정과 국방부 장관 공석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김 교수는 개별 기업만으로는 국방 수출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6개월이 지나도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해외 바이어들이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산 수출은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일관성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올해 수출 실적이 10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폴란드가 K2 전차 2차 계약을 사실상 내년으로 미루면서 당초 정부 목표였던 200억 달러의 반토막 수준에 그친 것이다. 최근 K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해군의 차세대 전투함 개발 프로젝트는 국산 무기체계 기술력을 강조하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술 도입 방식을 둘러싼 논쟁과 예산 조정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군이 명확한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첨단 무기 체계 개발과 수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도전 속에서도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에 이어 내년에도 주요 방산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원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산 기업들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추위도 녹인 열정, 동계전투 임무 완수 자신감 높여. 육군 각급 부대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혹한기 훈련으로 동계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육군 삼보병사단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혹한기 훈련을 전개했다. 4단 예하전 부대가 참가한 훈련에는 K1E1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K9K55A1 자주포, 수리온, HUD-1, 헬기 등 다양한 장비가 투입돼 백골 부대의 강한 전투력과 위용을 과시했다. 훈련은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12개 과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맹호여단 백호대대는 훈련 3일차의 승진과 컵 훈련장에서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상방교전 훈련을 했다. 장병들은 K808 차륜형 장갑차를 활용한 전투기술을 숙달하며 자신감을 배양했다. 불사신대대는 같은 날 수리온 헬기를 이용해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을 했다. 장병들은 40kg에 달하는 군장을 휴대한 채 하강하며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 훈련 4일차에는 사단 병력 4,800여 명과 K121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K9, K55A1 자주포 등 5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한 가운데 대규모 제병협동 훈련을 했다. 장병들은 적을 역습경멸하는 공세행동 임무를 부여받아 훈련했다. 적 포탄이 낙하해 아군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대량 사상자 관리 및 전투력 복원 훈련도 했다. 장병들은 응급처치 후송, 인체장비 제독소 설치, 오염 부대 장비 정비 등을 하며 임무 절차를 체득했다. 백호대대 윤예진 중위, 진은 소대원들과 함께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하며 실전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기는 백골 부대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육군 두작전사령부 1115공병단도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혹한기 훈련을 하며 동계 공병 지원 능력을 함양했다. 부대는 훈련 기간 지역방위사단인 32보병 사단과 연계해 국지도발 야외기동훈련, FTX를 했다. 특히 대항군을 운용하며 주둔지 통합방어 계획을 검증했다. 아울러 장관조립교, M2, 구축 위험 성폭발 물개척팀, HCT, 운용, 야전 급수장 설치 전방 무장 및 연료 재보급소, 버피, 구축 등 전시 임무를 숙달했다.